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웨일스페이스 네이버 웍스편 강의를 맡게 된 천안 부대초등학교 교사 김태훈입니다. 저는 8편의 강의에 걸쳐 선생님과 함께 네이버 웍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네이버 웍스를 활용해 학교의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학교 구성원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웍스란 네이버 웨일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학교 구성원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메신저 기반 플랫폼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네이버 웨일스페이스 스탠다드 위드 네이버 웍스 코어 포 에듀 상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용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전용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해 네이버 웍스 메일, 메시지, 드라이브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 및 학생과의 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 웍스의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필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셨다면 바탕화면에서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계정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선생님 개인 네이버 계정이 아닌 학교기관 탭에서 각 시도교육청 전용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웨일스페이스 계정이 없거나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모른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도메인 주소가 입력이 되고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뜨는데요. 비밀번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웨일스페이스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면 오른쪽에 선생님의 이름이 떠 있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웨일스페이스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네이버 웍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웹 버전, PC 프로그램 버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PC 웹 버전을 활용해 네이버 웍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웍스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서비스 바로가기 탭이 있는데요. 탭을 눌러보시면 네이버 웍스 메시지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네이버 웍스 메시지 아이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네이버 웍스 메인 화면입니다. 가운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룹에서 나누는 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선생님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대화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녹색으로 새로 만들기가 보이실 텐데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곳에서 학교 구성원들과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살펴보시면 작은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네이버 웍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입니다. 전체 서비스를 누르면 네이버 웍스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한눈에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강의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을 살펴보면 네이버 웍스 알림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알림창, 학교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창, 네이버 웍스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헬프센터, 네이버 웍스 계정과 관련된 설정을 조작할 수 있는 설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웍스와의 첫 만남을 해봤는데요. 1차 시 네이버 웍스와의 첫 만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웍스 대화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대화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대화방이고 두 번째는 그룹 대화방입니다. 일반 대화방에서는 1대1 대화 또는 그룹 대화를 할 수 있고 멤버가 그룹 대화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 대화방입니다. 그룹 대화방은 그룹 마스터와 그룹 멤버로 구성되며 그룹 마스터만이 그룹 멤버를 초대하고 탈퇴시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룹 대화방에 다양한 고유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룹 멤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노트, 게시판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룹 멤버들이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일정. 세 번째, 그룹 멤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할 일 기능. 넷째, 다양한 폴더별로 자료를 분류해 정리할 수 있는 폴더 기능. 마지막으로 대화방에서 오고 간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콘텐츠 기능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설명드린 5가지 기능 외에도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화상회의 설정 기능입니다. 화상회의 설정 기능을 통해서 그룹 멤버들과 원하는 시간에 네이버웍스 고유의 화상회의 기능을 사용해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전 대화 공개 기능입니다. 이전 대화 공개 기능을 켜 놓을 경우 뒤늦게 참가한 멤버들도 이전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역 기능입니다. 통역 기능을 사용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다른 언어를 감지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번역을 해서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 보호자와 교사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화방을 직접 개설하면서 어떻게 이 대화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웍스 메인 화면에서 대화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사내 구성원과의 대화를 눌러 여기서 원하는 그룹 멤버와 대화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홍길동 선생님, 유재석 선생님과 대화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메시지방 만들기 누르고 대화방에 설정을 해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룹 대화방이 만들어졌는데요.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그룹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 안함 체크해 주시고 공개 설정 여부, 그룹 알림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룹 관련된 기능들이 켜지면서 이 3명의 대화방이 그룹 대화방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 서비스에서 주소록을 눌러 주소록에서 그룹 대화방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그룹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 만들기를 선택하고요. 그룹명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마스터와 그룹 멤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소록에서 그룹을 만들 때는 저 혼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그룹 멤버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에 추가하고 싶은 멤버의 이름 또는 이메일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룹 마스터를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룹 마스터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룹 마스터와 그룹 멤버가 지정이 되면 메시지방 기능, 공개 설정 기능, 그룹 알림 기능 등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신 뒤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룹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닫기 버튼을 누르고 그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방금 생성한 그룹이 대화 목록에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 혼자 쓰는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제가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사진 등을 업로드해서 제 개인 웹하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서 학급 운영 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룹 대화방을 활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시 네이버웍스 대화방 개설하기였습니다. 네이버웍스 그룹 대화방을 활용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트 기능이 보이는데요. 노트 기능은 게시판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들과 공유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또는 알림이 있을 때 적을 수 있고, 하단의 설정을 통해 게시판을 추가하거나 게시판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에는 글, 이미지, 영상 등의 다양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공지로 등록하면 대화방 상단에 공지사항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정입니다. 일정 기능에서는 학교 전체 행사 또는 학년별 행사 등의 일정을 기록하고 그룹 멤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록을 원하는 날짜를 클릭 후 새 일정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날짜를 클릭 후 행사 제목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제목을 입력 후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캘린더에 이 일정을 저장할지, 그리고 참석자는 누구로 할지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소록을 눌러서 해당 학교의 교직원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장소를 적어서 멤버들이 이 장소에 대한 안내를 미리 공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알림이 나오는데요. 10분 전으로 알림을 받을지, 1일 전으로 알림을 받을지 등을 설정을 해서 알림을 추가한 뒤 저장을 누르면 일정을 등록할 때 메시지방에 알림을 보낼지 여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메시지방에 알림 보내지 않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교직원 방송 조회라는 일정이 생겼고, 이 일정을 해당 그룹 멤버들이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 및 평가 계획 제출, 생활기록부 제출 및 점검 등의 주요 업무 내용과 기한을 멤버들에게 알리고 할 일 완료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더 기능입니다. 폴더 탭에서는 다양한 폴더를 생성해 폴더별로 자료를 업로드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새 폴더 만들기가 보이는데요. 새 폴더 만들기를 누르면 새 폴더라는 창이 하나 뜨고 새 폴더의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폴더 이름을 정했으면 폴더를 클릭해 다시 이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폴더별로 다양한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웍스를 활용해 학급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를 이용해서 학급 운영을 할 때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째, 업무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둘째, 학생용 계정을 교사가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경우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비밀번호를 재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알림 설정에서 알림 받을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받지 않기를 선택하면 이 대화방에서의 어떤 대화도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넷째, 노트, 일정, 할 일 등의 기능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거꾸로 학습, 학습자료 제공, 수행평가 공지, 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노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미리 공부해 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게시글에 댓글을 적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적어보고 그 댓글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에서는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린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서는 폴더별로 정리하여 과제 제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면 언제 누가 결과물을 제출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시 네이버 웍스로 업무와 학급 운영 달인 대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웍스 게시판을 활용해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게시판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에서 게시판을 눌러주셔야 하는데요. 게시판은 중요 정보, 공지사항, 각종 서류, 활동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학교 홈페이지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속이 번거로운 학교 홈페이지에 비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어디서나 게시글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멤버들은 네이버웍스 웹, PC 프로그램, 스마트폰에서 게시판에 접속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학교의 중요 공지사항이나 학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생과 관련된 각종 서류 양식 및 학교, 학급 행사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과 그룹 대화방의 차이점은 게시판에서는 스페이스 멤버라면 누구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고, 반면에 그룹 대화방에서는 그룹 멤버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성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시글 작성자가 알림을 보내면 메신저와 스마트폰에 새 게시글 알림이 오고 새 게시글을 멤버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시판에서 글쓰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글쓰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고 먼저 게시판을 선택해 줍니다. 게시판은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면 여기서 원하는 게시판을 선택해 준 뒤 제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이 있다면 내 PC 또는 드라이브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내용을 입력 후 편집 허용할지 여부, 댓글 허용 여부, 댓글 알림 허용 여부 등을 설정한 뒤 위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하면 게시글 등록 알림을 보낼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저는 게시글 등록 알림 보내지 않고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결석계 양식이 각종 서류 양식 모음 게시판에 새롭게 결석계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석계 양식이 업로드 되었다는 걸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보다 훨씬 간편하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웍스 게시판으로 간편하게 학교 홈페이지 운영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웍스 드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는 상단에 아이콘 또는 전체 서비스에서 드라이브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 드라이브에는 수업 자료나 업무 자료 등을 한글, 엑셀, PDF, 사진, 이미지, 영상에 관계없이 최대 2GB까지 업로드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웨이스페이스 계정만 있으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도 네이버웍스 드라이브의 장점입니다. 또한 기존 메일이나 메신저에서는 압축 없이는 업로드가 불가능했던 교사의 필수 아이템인 교육부 공인인증서 파일도 압축 없이 바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 공인인증서와 같은 중요 정보를 드라이브에서 보관 및 사용할 때는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 드라이브에서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새 폴더를 만들지 또는 파일을 올릴지 폴더를 올릴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일 올리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린 한글 파일이 내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압축되지 않은 폴더에서는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일일이 하나씩 업로드를 해줬어야 했는데요. 네이버웍스 드라이브에서는 폴더 올리기 기능을 통해 폴더를 자체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 폴더가 압축되지 않고 그대로 업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용 드라이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드라이브에는 메시지방 폴더와 현재 공유받고 있는 드라이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방 폴더를 눌러보면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대화방에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폴더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용 드라이브에서 공유 중인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유받고 있는 드라이브의 다양한 파일들을 공용 드라이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 드라이브를 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른 후 공용 폴더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공용 폴더 만들기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공용 폴더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마스터 권한과 누구와 공유할지 폴더 구성원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폴더를 공유받을 멤버들을 설정을 했으면 만들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공용 폴더 2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클릭하면 즐겨찾기의 고정, 중요 표시, 상세 정보, 공용 폴더 설정 등이 뜨게 되는데요. 즐겨찾기의 고정을 누르면 좌측 즐겨찾기 목록에 공용 폴더가 새롭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드라이브에서 공유 링크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새롭게 공유라는 게 떴을 텐데요. 여기서 공유, 링크 공유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공유 범위는 링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사내 구성원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으로 링크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편집 가능한 링크 주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링크 공유 주소를 복사해서 자유롭게 메시지 방에서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로 쉽게 자료 공유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웍스 메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메일은 네이버 메일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네이버웍스 메일의 고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메일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에서 메일 아이콘 또는 전체 서비스에서 메일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웍스 메일의 화면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웍스 메일을 사용할 때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업무용 메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개인 이메일 계정과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분리해서 갖고 계시지 않을 텐데요. 본래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는 다양한 메일이 오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메일만 모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네이버 계정을 갖고 있지만 제 업무와 관련된 메일은 네이버웍스 메일 계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네이버웍스 메일을 사용하신다면 선생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네이버웍스 메일에서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더라도 메일 쓰기에서 이름 검색 또는 소속을 검색해서 메일 수신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메일 쓰기를 눌러 받는 사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내고 싶은 메일 주소를 모르더라도 같은 구성원이라면 이름 검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안 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관련된 정보, 사진, 성적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와 관련한 메일을 보낼 때는 이 보안 등급에서 학교 내부용 또는 대외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 내부용은 유효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비에서는 재존속 금지와 함께 유효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파일 첨부 기능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것인데요.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메일보다 훨씬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을 압축할 필요 없이 메일에 바로 첨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메일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웍스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모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모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메일 쓰기 창에서 메모 버튼을 누르는 방법과 처음부터 메모 쓰기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과 파일 첨부를 눌러 메모를 작성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메모함을 누르면 방금 제가 메모를 쓴 내용이 메모함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일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보안 등급 설정에 따른 메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는 앞에 빨간색 네임 태그가 붙어 있는데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몇 월 며칠에 삭제가 되고 재존속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부용이라는 주황색 네임 태그가 적혀 있는 메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가능하지만 자동 삭제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가 지나면 이 메일 자료는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네이버웍스 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네이버웍스 메일을 쓰고 네이버웍스 메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웍스 메일로 똑똑하게 업무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웍스 캘린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캘린더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캘린더 아이콘 또는 전체 서비스의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캘린더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개인 일정과 그룹 대화방에서 생성된 일정을 모아볼 수 있고, 체크, 해제 버튼을 눌러 특정 그룹의 일정만 확인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별 일정이 모두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그룹별 일정이 많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간, 주간, 월간, 목록으로 구분해서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일정을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일정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일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구성원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이스에서 복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제는 교직원이 함께 네이버웍스 캘린더를 설정한다면 해당 기능들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모든 교직원의 복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 일정 공유 기능을 활용해 학사 일정, 학년별 행사 일정, 전문적 학습 공동체 회의 일정 등을 해당 그룹 멤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 제출일, 수행평가, 현장 체험학습, 방학식, 개학식 등의 일정을 캘린더에 입력하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일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좌측 상단에 일정 쓰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소록에서 원하는 교직원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뒤 장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알림이 필요 없다면 X 버튼을 눌러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새로운 일정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일정 보기를 눌러서 지금 제가 방금 설정한 교육과정 평가회가 29일에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는 설비 예약 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설비 예약이란 학교 관리자가 학교 내의 설비 등을 네이버웍스 어드민에서 생성한 뒤 학교 구성원들이 특별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실이 과학실, 도서관, 정보교육실, 체육관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설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을 원하는 교사가 해당 일시와 날짜를 정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날짜에 원하는 특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학교 실정에 맞는 설비를 설정하고 학교 자체적인 설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동시간대 중복 이용을 막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학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 활동에 있어서 동아리실이나 학생회실 등의 이용을 설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동아리, 학생회 등의 학생 자치 활동의 자발성과 편리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웍스 캘린더로 편하게 일정 공유하기였습니다. 네이버웍스 설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설문은 멤버들의 의견을 간편하게 취합해 행사 참석 여부, 설문조사 등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설문 응답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설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전체 서비스를 누른 뒤 설문을 클릭하면 설문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설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설문을 누르면 설문 제목과 설명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구성 추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추가를 눌러서 6가지의 질문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객관식 질문, 일정 투표, 평점, 서술식, 드롭다운, 날짜 또는 시간 입력의 질문 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구성을 한 질문이 끝날 때마다 넘어가는 페이지 구성 또는 한 페이지에서 단락단락 아래로 내려가는 단락 구성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투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날짜를 추가하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뒤 필수로 응답을 하게 할지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필수로 선택한 뒤 복수는 선택하지 않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설문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미리 보기를 통해 설문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순서 변경을 통해서 만약 여러 설문이 있다면 그 설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 설정을 눌러 설문 기간과 반복 여부, 설문 대상, 익명으로 응답받기, 응답자에게 결과 공개, 중복 응답 허용, 응답 수정 허용, 응답 진행률 표시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 설정까지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 설문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원하는 메시지 방에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링크 복사를 하면 링크를 복사해 바로 메시지 방에 설문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인쇄해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교직원들이 다니는 곳에 비치해 설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설문 작성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설문 양식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투표 기능과 일정 기능을 바로 설문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 여러 설문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템플릿 설정은 네이버웍스 어드민에서 가능합니다. 왼쪽에 설문 활용 팁 보기를 누르면 설문 작성과 관련된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이버웍스 설문 화면입니다. 현재 저에게 온 설문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원하는 설문을 선택한 뒤 제출하게 되면 응답을 볼 수도 있고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설문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내가 만든 설문도 모아볼 수 있고 내가 만들다만 설문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웍스 100% 활용하기 강의였습니다. 앞에서 배운 네이버웍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학급 운영과 업무의 달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